반갑습니다. 울산 이규헌입니다. 자, 오늘 제가 특별 강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푸나요? 합성속도 공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3번 공식을 풀었는데, 그러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강의를 찍었습니다. 자, 바쁘니까요. 빨리 찍을게요. 말을 빨리 할게요. 자, 문제는 곡선 구간에서 버스가 과속을 했죠. 과속을 해서 쫙 다니는데 커브키를 못 돌겠는 거야.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스키드 마크를 쫙 발생시키고 여기서 붕 날았어요. 그래서 붕 날아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 자, 스키드 마크의 길이는 20m. 요 길가에 흙길이 있는데, 포장도면과 흙길이 있는데 그냥 똑같이 경인계수는 0.6을 적용한대요. 평탄한 도면에 그레이드 0이에요. 자, 마찰계수가 곧 경인계수죠. 그리고 스키드마크 거리는 20m예요. 중력과 속도는 9.8m/s 4승을 적용하고, 그리고 추락 구간에서 수평 이동 거리 D는 15m, 그리고 수직 이동 거리 H는 10m. 자, 친절하게 줬어요. 추락 공식은 이거거든 이러면서 V는 D 루트 2H분의 G 다 줬어요. 공식을 다 적어줬어요. 문제에서. 합성속도 공식은 이거다. 자, 이제 물어봐라. 이렇게 줬어요. 여기서 V1 플러스 V1 자승 플러스 V2 자승은 뭐냐면, 요 추락 과정에서의 요 추락 지점 속도, A 지점 속도, 요거를 V2라고 준 거죠.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먼저 스키딩을 하고 그 다음에 추락했으니까 추락 시점의 속도, 얘가 V2의 자승, 그리고 스키딩 구간의 감속 성분 V1, 얘의 자승. 자,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추락하게 되면 두 속도를 합성을 해야 된다. 왜냐? 벡터니까.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지, 아무 생각도 없는지, 뭐 하여튼 간에 그래요. 자, 그런데 왜 합성을 해야 되냐? 왜 합성을 해야 될까요? 얘가 스키딩 구간의, 제동 구간의 감속 성분이라서 그래요. 제가 마찰력이 다른 도면 지나는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죠. 자, 1번 어떻게 푸냐? 차량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1번 뭐였더라? 자, 1번. 네, 3번 공식으로 땡긴다. 질량 필요 없고 3번 공식. 도면의 마찰계수, 견인계수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동 거리가 주어졌다면 그냥 3번 공식으로 땡기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최종 정차했다, 혹은 세 개의 도면을 지나갔다, 혹은 마찰력이 다른 두 도면을 지난 후에 추락했다, 혹은 마찰력이 다른 두 개의 도면을 지난 후에 얼마의 속도로 고정장벽과 충돌했다, 혹은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했다. 여기 속도가 얼마? 여기서는 속도가 주어지고 V2, 여기 V1이라고 보면요, 주어지고, 여기 마찰계수 1, 마찰계수 2가 주어지고, 거리 1, 거리 2가 주어져요. 자, 이 경우에 이거를 V3를 나중 속도로 두고 3번 공식으로 처음 속도를 구하는 공식으로 땡기면 이 구간에서의 처음 속도는 V2죠. 그래서 V2를 구해요. 그리고 다시 V2를 나중 속도로 두고 이 구간에서의 처음 속도로 구하면 V1이 되죠. 그럼 이 V1은 제동 시작 시 속도, 처음 속도죠. 자, 이걸 3번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면 처음부터 공부하세요. 자, 2번, 두 번째. 각 구간의 소모된 에너지,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E1, 소모된 에너지가 일이죠. 일은 힘을 주어서 일정 거리를 이동시킨 거죠. 그럼 힘은 마죠. MAD, 즉 MAD는 A는 FG. 네? 이 뭔지 모른다고? 찾아보세요. 자, A는 FG, 그래서 MFG D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소모된 에너지, 소모된 운동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이 구간을 지나갔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마찰력이 마찰력이 높아졌든 낮아졌든 달라진 구간을 지나고 나서 충돌했잖아요. 그죠? 충돌할 때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가 있을 거고,
이 에너지는 구간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요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이 전체 에너지죠. 얘는 토탈 에너지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소모된 에너지, 소모된 에너지는 E1, 이건 즉 1일 2, 소모된 에너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또 소모된 에너지, 소모시키고 그리고 또 에너지가 남았어요. 아직 속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충돌했잖아요. 그 속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세 에너지를 다 합산하면 처음에 일정 부분 소모된 에너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소모된 에너지, 그리고 충돌한 에너지, 자, 에너지를 다 소모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에너지를 다 합산하면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를 가지고 속도를 구하는,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속도 구간의 속도 성분을 합성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성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간의 감속 성분을 구해야 돼. 감속 성분. 자, 여기 V1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 이 구간에서 소모된 에너지 있잖아요. 소모된 에너지. 소모된 에너지가 곧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너지가 만줄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5만 줄의 에너지로 5만은 계산이 그냥 6만 줄이라는 에너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소모된 에너지는 얼마예요? 4만 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4만 줄의 에너지가 소모됐어요. 그러면 그 4만 줄을 속도로 환산하면 감속된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의 감속 성분, 이 구간에서의 감속 성분, 속도의 감속 성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m, 아니 10m, 20m/s에서 10m/s로 속도가 줄었다. 10m/s 줄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야. 그거하고는 달라요. 네? 20m/s에서 10m/s가 됐으니까 10m/s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감속 성분이 10m/s가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하고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속도 성분이 줄어들고 속도 성분이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남은 속도를 가지고 여기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V3가 되는 거죠. 얘나 어차피 V3죠. 그러면 속도 성분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얘는 루트 얘 제곱을 다 더하면 돼요. 델타 V1의 제곱 플러스 델타 V2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이거 V3의 제곱 안 해가지고 문제 틀린 거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의 감속 성분을 구하는 공식은요. 이 루트 2 FGD예요. F1 D1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자, 루트 2FGD를 제곱하면 루트 2FGD를 제곱하면 2FGD가 되겠죠. 그래서 2F1G D1 플러스 2F2G D2 플러스 V3의 자승 이렇게 되죠. 루트. 그러면 한 방에 처음 속도가 나와요. 이게 속도의 합성이에요. 세 개를 놓은 거잖아요. 세 개를. 앞에 걸 지웁시다. 얘를 지웁시다. 그러면 델타 V와 V만 남죠. 요거는 나중 속도, 요거는 감속 성분. 충돌을 했든 추락을 했든 뭔 짓을 했든 하여튼 요때의 속도, 요때의 속도와 요 구간의 감속 성분은 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2FGD 플러스 V 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에 적으면요. 루트 2FGD. 이 FGD는 뭐냐면 이 스키딩 구간의 감속 성분이에요. 감속 성분 더하기 나중 속도의 제곱. 뭐 V2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자
나중 속도니까 VE라고 합시다. VE. 나중 속도의 제곱이에요. VE.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뭘 구하고 있어요? 처음 속도를 구하고 있죠. 처음 속도. 여기서의 속도. 여기서의 속도. 여기서의 속도. 처음 속도. 처음 속도를 구하고 있는데 처음 속도보다 지금 우리가 가정한 거 처음 속도보다 속도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그죠?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값이죠. 0보다 작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FG죠. 감속임으로 글씨가 날아간다. A는 0보다 작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FG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FG니까 FG는 뭐예요? 마이너스 A죠. 그죠? 이 FG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를 바꿉시다. 루트 VE의 자승 마이너스 2AD가 되는. 자, 이해 안 된다고 해보세요. 자, 요게 이 공식이에요. 3번 공식이에요. 자, 우리 어디서 출발했죠? 구간의 감속 성분과 충돌한 거, 혹은 추락한 거. 이 두 속도 성분의 속도의 합성, 두 속도의 합성 했더니 3번 공식이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합성 안 하고 그냥 3번 공식을 풀면 안 돼요. 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같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뭐 합성 이거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합성 이거 뭐 이렇게 풀어야 돼요? 나는 그냥 3번 공식으로 그냥 땡겨서 풀면 안 돼요? 여기를 마지막 나중 속도로 두고 이렇게 땡겨서 그냥 3번 공식으로 풀면 안 돼요? 3번 공식이 얘는 나중 속도 얘는 이 구간의 감속 성분 두 개를 합성한 거 그게 3번 공식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감속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럼 가속은 어떻게 돼? 악셀 밟아서 가속하는 건 어떻게 돼요? 가속해서 가다가 쾅 박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의 감속 성분이 아니고 그거는 가속 성분을 구해야 되죠. 가속 성분. 델타 V는 똑같아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네. 가속 성분이요. 가속 성분. 그럼 가속 성분이면 얘는 EFGD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적용하면 돼요. 다만 이 F가 우리가 생각하는 F는 이런 거잖아요. 제동을 하게 되면 노면의 마찰력, 마찰계수, 거칠거칠함의 정도라고 제 표현들 잘 하는데 타이어가 노면을 밀고 나가는데 저항하는 힘, 요게 F잖아요. 감속할 때 우리가 이걸 얘기를 자꾸 하거든. 가속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속할 때는 그런 마찰이 없이 그냥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차의 힘으로? 아니잖아요. 노면을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죠? 박차고. 그러면 박찰 때 내 타이어는 어느 쪽으로 힘을 가할까요? 내 타이어는 뒤로 힘을 가요. 뒤로. 내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바닥이 있어요.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어디로 힘을 줘요? 뒤로 힘을 줘요. 뒤로 힘을 주니까 타이어가 내가 차가 가속을 하게 되면 타이어는 뒤로 힘을 줘요. 제동을 하게 되면 타이어는 안 구르죠. 딱 멈췄는데 앞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차는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노면에 대해서 타이어, 이 차는 어떤 방향에 힘을 줘요?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힘을 주잖아요.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힘을 주니까 노면의 마찰력은 그 반대 방향,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요. 그래서 마찰력은 가속도는 마이너스 음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속을 해요. 가속을 하면 내 타이어는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어느 쪽으로 힘을 주느냐? 뒤쪽으로 힘을 줘요. 뒤쪽으로 힘을 주니까 내가 뒤쪽으로 타이어를 굴려서 뒤쪽으로 힘을 주는 데 대해서 노면은 그에 대한 마찰력을 가지고 뒤로 미는데 반대되는 힘을 가져요.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 반대되는 힘이 뭐라고? 마찰력이에요. 제동할 때만 마찰력이 있냐? 아니요. 가속할 때도 마찰력이 있어요. 근데 가속할 때의 마찰력은 제동할 때의 마찰력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발진 가속도 줄 때 뭐라고 그러냐? 0.1g, 0.15g, 0.2g 뭐 이렇게 줘요. 근데 우리가 이 제동할 때는 F 값을 얼마 줘요? 0.8 뭐 이렇게 주죠. 훨씬 크죠? FG가 가속도잖아요. F가 0. 여기 0.6이잖아요. 그러면 0.6 곱하기 G 이게 가속도니까 FG가 가속도니까 자 0.6 곱하기 9.8이죠. 그러니까 0.6G죠. 0.6G.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마찰력의 힘이라고 가속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6G가 되는데 얘는 그냥 플러스 값으로 0.15G, 0.2G, 0.1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가속일 때 가속도는 마찰력과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표현되는데 통상 주어져요. 그 차의 발진 가속도는 가속 성능은 최대 발진 가속도는 이렇게 주어져서 얼마 주어져? 0.2g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0.2라는 말이 이 마찰력이라는 말이에요. FGD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이 FGD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마찰력은 타이어는 뒤로 내가 진행하는 방향 뒤로 밀고 있고 마찰력은 그 힘에 반대해서 앞으로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마찰력이 진행하는 방향이 같죠. 뭐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막 적으면서 그럼 이게 F가 막 그럼 이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이해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양수가 되면 돼요. 그대로 양수가 되면 되고 자, 양수가 되면 되고 그러면 이 공식이 그대로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성립하면 그대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VE 자승 마이너스 플러스 2AD가 돼야 되죠. 플러스 2AD가 돼야 되잖아. 그죠? 플러스 2AD가 돼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2AD가 되냐? VE 자승 마이너스 2 3번 공식이 VE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2AD잖아요. 그죠? 근데 VI 처음 속도 자승을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VE 자승 마이너스 2AD가 되는데 그러면 얘가 플러스 값이 그대로 될 수 있으면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VE 자승 플러스 2AD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2AD가 돼야 되는데 왜 그대로 마이너스 2AD가 성립하냐? 그거는 이 가속이잖아요. 가속. 그죠? 가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여기까지 공부 안 했는데 자, 가속이기 때문에 FG가 그대로 양수값이 유지돼야 되고 두 속도의 합성 성분 가속 구간과 나중 속도의 합이 아니고 차가 처음 속도가 되죠. 그 합성 속도에서 자 보세요. 알지. 이 합성 속도 곱기에서 이 더하기는 맞아요. 그러면 이 가속 성분과 나중 속도와의 합이 처음 속도가 돼야 그러니까 합성 속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얘는 가속이고 얘가 속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처음 속도가 돼요? 안 되죠. 얘의 속도에서 얘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합성 속도라고 하는 게 무조건 더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루트 그러니까 나중 속 그러니까 처음 감속이 아니고 가속이면 그러니까 감속 성분 델타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감속 성분 델타 V의 자승을 빼줘야
처음 속도가 되는 거죠.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게 루트 VE의 자승은 마이너스 2FGD가 성립하고 요게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서 FG는 A는 양수값이니까 V의 자승 마이너스 2AD가 성립하는 걸로 대충 얼버무리고 분명히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막 헷갈리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동 구간이 있고 나중에 추락을 하든지 들이박든지 그 속도의 합성으로 푼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3번 공식을 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것처럼 노면이 두 개고 나중에 충돌했다. 그래서 감속 성분이 두 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 속도의 자승은 똑같아요. 빼기 2A1D1 빼기 2A2D2라는 공식을 쓰면 돼요. 이게 아까 우리가 적었던 속도 합성 공식이에요. 우리 뭐라고 적었죠? F1GD1 플러스 EF2GD2 플러스 V3의 자승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죠? V3이 V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A는 감속 구간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FG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GD니까 그냥 플러스 2 FGD가 되는 거죠. 이 F1GD1 요거 이 F2GD2 요거 맞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런 공식은 우리가 굳이 쓰냐 안 쓰냐? 안 쓰죠. 세 개의 노면이 나올 일이 잘 없잖아. 쭉 제동하다가 이제 멈추든가 쭉 제동해서 쿵 박든가. 자, 멈춘 거 얘기합시다. VE가 0이죠. 그러면 자, 이제 이 설명을 하면 얘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제동하다가 추락을 하든지 제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다른 차량이나 혹은 옹벽을 충돌하든지 일정 속도로 충돌을 하든지 하지 않고 제동하다가 멈췄어요. 멈추면 그러면 제동하다가 차가 멈췄어요. 최종적으로 멈췄어. 거리가 얼마 주어질 거고 되는 개수가 얼마 주어질 거고 이렇게 주어졌다. G는 뭐 9.8 했으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차했기 때문에 VE가 얼마예요? 0m/s죠. 0이죠. 그죠? 그럼 이 구간의 감속 성분 델타 V가 결국은 처음 속도죠. 이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속도 성분을 다 소모하고 정차한 거죠. 그러니까 델타 V가 결국은 처음 속도죠. 그래서 V는 루트 VE의 자승 마이너스 2AD라는 이 공식을 써서 이 처음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0이니까 까고 어차피 A가 감속 구간이니까 제동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FG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를 하면 마이너스 털어버리고 이 플러스 2FGD가 되잖아요. 그래서 V는 루트 2FGD라는 스키드마크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키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식이냐면 이 최종적으로 정차한 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등장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최종적으로 정차해야만 그 구간의 감속 성분이 결국 처음 갖고 있던 그 속도 성분인데 나중에 뭔가의 속도가 있어. 그러면 합성을 해줘야 된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뒤에 나중에 뭐 충돌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스키드마크를 발생시켰다 하니까 그냥 스키드마크 공식 이래가지고 이걸로 또 풀어가지고 이게 막 혼선을 빚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자, 스키드마크 등장한다고 스키드마크 공식을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스키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동 구간 감속
성분 공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스키드마크 공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스키드마크 등장하면 무조건 이걸로 풀면 되는 줄 알잖아.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헷갈리지. 자,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속도의 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3번 공식이다. 결국은 같은 거다. 왜 같은 거냐? 나중속도 합성에서도 나중속도는 그냥 제곱이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AD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EFGD 플러스 EFGD라고 하는 게 루트 EFGD를 제곱시킨 거니까 그게 결국은 해당 구간의 감속 성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찰력이 다른 노면을 지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제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속도에 대한 합성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도 급하고 이거 왜 이해를 못하지? 결국 같은 건데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짜증도 나. 그래서 좀 웃음기 없는 강의를 좀 빠르게 막 진행했는데 왜냐하면 좀 빨리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했는데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시험이 다 와가지고 응시하셨죠? 자, 추락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륙 추락을 고려하는 문제는 2013년 내리막 그거 하나. 그 외에는 대부분 단순 추락 기준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륙 추락이 좀 어렵거든요. 이륙 추락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가 이륙 추락이에요.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X축 성분, Y축 성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시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륙 추락 공식은 총 4개가 있습니다. 단순 추락 공식이 있고요. 이륙 추락 원공식이 있죠. 그리고 플립 볼트 공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륙 추락 간편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륙 추락 원공식에서 다 유도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륙 추락 원공식을 적어볼까요? V는 루트 2 코사인 세타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H 코사인 세타 분의 G. 어려운 거 없어요. 2DH만 기억하시면 돼요. 2DH 코사인 사인 코사인 빼기가 헷갈린다고? 그럼 어쩔 수 없고 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되는데 단순 추락은 뭐냐면 이 세타 값이 0인 거예요. 세타 값이 0이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0은 1이에요. 사인 0은 0이에요. 그래서 루트 D죠. 미안해요. D 루트 얘가 1이니까 그냥 2죠. 2 곱하기 1이니까 자 얘는 0이죠. 0이고 얘는 마이너스 H죠.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H인데 단순 추락에서는 그냥 이 H 값이 어차피 마이너스 값이에요. 2 곱하기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 H 값이 어차피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륙 추락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노면을 딱 찍었을 때 내 이륙 지점보다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내려오겠죠. H가 플러스 값이 되는 구간도 있고 요거를 딱 지나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구간도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H 값이 마이너스를 적용해야 되죠. 그런데 단순 추락은 뭐냐면 이륙 각도가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슝 하고 떨어지죠. 절대로 이륙 지점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 날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h 값이 플러스 대비 1이었어. h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에요. 10m다. 그건 마이너스 10. 7m다. 마이너스 7.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얼마의 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탱탱 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단순 추락은 2h분의 g라고 하고 이 h 값은 그냥 플러스 값을 적용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를 원래의 원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이거 그런 거거든 하고 이론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단순 추락은 그냥 이거거든. 그냥 플러스 얘는 플러스 값 적용하면 돼. 얘들은 다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뭐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막 h는 그냥 플러스 값 적용하면 돼. 이렇게 그냥 해요. 왜? 이러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러고 말해.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플립볼트는 45도를 가정해요. 왜 45도를 가정하느냐? 몇 도로 튕겼는지 몰라. 탱크로 돌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면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는지 보자. 그럼 아주 높은 속도에서도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고, 혹은 뭐 각도가 낮아가지고 슝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고, 그죠? 각도가 아주 크면 엄청나게 높은 속도에서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5도를 적용하면 지가 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날라버리죠. 그러니까 그 속도를 조금 줄이면 여기까지 날아올 거고, 속도를 조금 줄이면 여기까지 날아올 거고. 자, 그러면 네가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속도.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여기까지 날아왔네? 그러면 45도를 가정하면 하여튼 네가 날아오를 때의 하여튼 최소한 요 속도보다는 높았네.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속도가 빠르면 얘의 과실이 커질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네 주장대로 네는 천천히 달렸다 하니까 네가 여기까지 날아오려면 하여튼 그 속도보다는 분명히 높았겠네.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플립볼트 공식이에요. 자, 이륙 추락의 간편 공식은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도로의 형편상 이 세타 값이 아주 크지 않아요. 작아요. 세타 값이 최대 18도 경사도가 18% 그러니까 한 5도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5도를 적용하나 안 하나 뭐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낸 공식. 근데 이 공식 싫어요. 어거지로 만들어낸 공식이니까. 어쨌든 간에 얘랑 둘이 풀이하면 수치가 달라져요. 자, 그런데 플립볼트 공식에도 원공식으로 여기다 45도를 적용하면 어차피 얘로구나 답은 똑같아져요. 단순 추락도 마찬가지예요. 0도 적용해가지고 풀면 답은 똑같아져요. 근데 간편 공식은 기본 조건을 뒤틀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답이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4개의 공식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원공식으로 푸시면 돼요. 원공식과 단순 추락 공식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시간 남으면 플립볼트 공식도 외우고 그냥 간편 공식, 단순 공식도 간편 공식도 좀 외우시면 좋은데 1순위 이륙 추락 원공식을 외우시고 2순위 단순 추락 공식을 외우시고 3순위 플립볼트 공식을 외우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과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속도의 합성, 그게 어떤 개념인지 3번 공식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륙 추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데요. 이것처럼 제가 도저히 말로 설명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싶은 거는 영상을 좀 찍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